좀 화끈하게 나왔으면은 훨씬 더 그 창원의 표심을 보수 결집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전략들 잘 저희들이 받들겠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4.3 재보선의 결과를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한 성적표라고도 하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어떻게 평가들 하시나요?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데뷔전 아니에요? 데뷔전인데 근데 이제 정치 초년생의 그 미숙함은 여러 군데에서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그 축구장 가서 경남 FC에서 말리든 안 말리든 뭐 그게 뭐 선거법이 저촉되건 아니든 이게 표를 어떻게 하면 표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도 좀 감각이 미숙한 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단순 미숙이 아니라 이거는 축구 팬들에 대한 오히려 역효과죠, 그죠? 그 배려심이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죠. 네네. 정말 축구 팬들은 정말 스포츠를 즐기러 갔는데 거기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찍으려고 했다가도 마음 접을 것 같은데. 이전에 이제 제 경험에서요, 그 서울시장 선거하는데요. 이게 그 4월 초파일 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메시지를 그 문자로 다 보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독교 신자도 많잖아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거 받으면 열 엄청 받거든요. 그러면 이게 역효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이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의 그런 게 좀 미숙함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2천만 원 벌금인가 그거 했을 때도 한국당이 어떻게 책임진다고 좀 신속하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2천만 원 안내해 주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냐를 떠나서 네.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시작했을 때 그냥 담백하게 저희들이 조금 과했습니다. 저 이유야를 막론하고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정책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끝냈으면 됐는데 이거를 뭐 너네는 안 그랬느냐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다 보니까 확정이 됐거든요. 네. 다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선관위도 너무 모호한 답변을 했어요.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해석이 유권 해석이 다 틀려요. 유권 해석이 또 너무 늦어요. 이번에도 축구장에서 선거운동해도 됩니까라고 했는데 안에는 안 되고 밖에는 된다는 얘기를 딱 이렇게 가르마 안 타줬단 말이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숙한 점입니다. 또 사실은 조금 프로축구연맹에도 좀 섭섭한 부분이 이런 것을 선거 전날 2천만 원을 때리는 게 맞느냐. 선관위도 경미한 상황으로 행정 조치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거 끝나고 이 2천만 원을 했던 뭘 재자금을 냈으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걸 좀 답변을 하겠는데 이 모든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 국민들께 경남 도민들께 또 경남 FC 사랑하는 우리 그 국민들께 저희들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생님이 말하는데 좀 충고를 하고 싶어요. 정치인하고 연예인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스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해서 스타가 되거나 연기를 더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뭐가 다른 게 있어야 새로운 스타가 출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거운동 하는 과정을 보면 황 대표가 아직 감각이 주위에서 이렇게 코치하는 대로 아직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구태여 답변, 제가 요 답변을 좀 드려야 돼요, 제가. 근데 황 대표를 내가 뭐 이렇게 막 보호하겠다는 건 아니고 황 대표의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황 대표의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전략적으로 접근 못한다든가 또 차별화 못한다는 그런 부분은 좀 있어 보여요. 다만 이번에 여러 당에서 대표께 이제 그 충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이라는 쪽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세가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세를 집중해서 선거운동하는 게 역효과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무슨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냐. 우리가 그냥 가진 마음 그대로 전략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뛰어들어서 한번 국민들께 우리 당을 좀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참 진솔하게 얘기해보자.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근데 그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페이퍼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그 페이퍼 안 보고 무조건 내려가서 전략이고 뭐고 간에 지역 주민에 직접 호소해보자. 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70년 전에 최초로 있었어요. 1948년 10월 달에 있었는데 그 5월 달에 이제 이승만 국회의원이 동대문강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보궐선거를 최초로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이 재보궐선거가 가는 의미는 거물들이 이 재보궐선거로 많이 태어나요. 김대중 대통령도 재보궐선거, 맞아. 노무현 대통령도 재보궐선거, 박근혜 대통령도 재보궐선거, 안철수도 재보궐선거. 그분도 다 재보궐선거 거쳤거든요. 근데 황교안 이 대표는 다른 게 다른 분들은 본인이 직접 출마해가지고 당선돼서 스타가 됐는데 황교안 이 대표는 본인이 출마 권유가 있었는데 출마하지 않고 결국에 데뷔전을 치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가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이번에 출마해서 됐으면은 완전히 그 신데렐라, 황데렐라가 됐을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 청와대 인사 난맥상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후보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동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의 직접적 이유는 해외 부실학회 참석입니다.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해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유학 중인 두 아들에게 벤츠와 포르쉐를 사주고 국가연구비로 아들들을 만나러 미국에 7차례 다녀온 점은 사전에 검증했지만 7대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임명했고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을 세 채 보유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2기 내각 지명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했습니다. 특히 장관 지명 철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근데 우선 그 윤도한 수석 얘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분이 이제 국민 눈높이 맞추는 데는 미흡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검증에는 문제가 없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미흡했습니다.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해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 소통 수석이 아니고 국민 뭐 불통 수석이다 뭐 나경원 분통 수석,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석, 영장 수석.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 윤도한 국민 소통 수석의 그 언급에 대해서 이른바 진보신문이 평한 거를 보면요. 인사 참사에도 문제없다. 거꾸로 가는 청와대 현실 인식. 이렇게 했고요. 한겨레 신문 오면 독야 청청 물음표 딱 해놓고 흠결 있는데도 못 잡는 거 아냐. 지명할 땐 문제없어. 황당 해명. 그러니까 이 진보지가 훨씬 더 세게 윤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예외적 현상인데 이런 그 코멘트를 내놨다는 거는 거의 완벽한 수준의 국민원 일치가 된 거다. 그런데 유독 청와대만 딴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와대 별명 하나 붙여줘야 되겠죠. 남태평양에 있는 거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있잖아요. 이 갈라파고스 청와대가 돼버렸다. 근데 이거 하나만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 검증이 뭐 이번 정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돼 왔잖아요.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 중에 폴시에 탔다.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되면 상당히 많은 정도의 재산이나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강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원칙이면 아예 검증할 때 걸러낼 때 뭐 재산이 30억 이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잘라내면 되죠. 근데 네, 그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감싸주는 것도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서른 의원이 또 얘기하셨잖아요. 뭐 50대 그 나이에는 되게 그렇게 뭐 주민등록도 뭐 이장전입하고 그런 그 세대였다라고 또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해가지고 또 비난을 샀는데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인사는 두 가지 차원으로 봐야 돼요. 자, 발굴. 그다음에 발굴될 사람을 임명하기 전에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요, 발굴 자체도 문제고 그나마 발굴된 인사들한테 대한 검증도 문제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이상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발굴을 추천을 담당하는 인사수석, 그다음에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이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왜 보호합니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잘못됐다. 과거에요, 발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제가 박주선 의원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박주선 의원이 당시에 법무비서관이었거든요. 청와대를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기 위해서 수석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의 민정수석 플러스 인사수석이 바로 법무비서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주선 그 검사가 아주 막강했죠. 근데 미국에서 망명생활할 적에 굉장히 신세진 사람을 금융기관의 장으로 했으면 하는 대통령의 하명 인사가 있었어요. 근데 검증을 해보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금융기관으로 가기에는.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신다네요. 마음에 안 들면 처음에 턱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보고한 사람이 물러나야 돼요. 그런데도 박주선 의원이 2차로 가서 또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인사가 어그러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마로 손이 올라가시거든요. 이거 이제 2차로 더 화나는 인사예요. 그래도 박주선 법무비서관이 굴하지 않고 이 정도로 검증하는 참모들이 이 정도의 충성심과 국가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해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진짜로. 제가 장관이나 장관급의 인사를 하면은요, 자, 전문성, 도덕성, 직무 능력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지 직무 관련성이 떨어지는지 능력이 없는지 이걸 갖다 검증해서 주면은 대통령이나 그거 안 되는 게 하명 인사를 걸려요. 하명 인사 이 사람 한번 써보지 하면은요, 검증이 아주 약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가 일이 나는데, 아니 보십시오. 지금 이 문정부 출범할 적에 6개월 동안 17개 국무위원자를 다 못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장관급으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아시죠?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엔 지금 불법으로 기소됐어요. 3월 달에.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엔 지금 불법으로 기소됐어요. 3월 달에. 말투 정말 쓰기 정말 말투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말 정말 잘하세요. 아, 그렇다고 해서 영입해도 안 가요. 근데.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한번 진짜로. 아니 왜 그러냐면 아니, 진짜 이 청와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인사 검증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한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도 별 볼 일이 없네. 그러면 아, 한국의 인재풀이라는 게 이렇게 없구나. 여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데 유독 지금 와서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자고요. 그 이제 노무현 청와대에서도요. 그때 그 인사수석 민정수석이 동반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검증 실패에 책임을 지고